백티우입니다. 요즘 원장님들은 대부분 설명에 많은 시간을 쓰는 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제가 설명한 다음 같은 내용을 치과위생사에게 한 번 더 설명시킵니다. 그리고 진료 시작할 때 또 한 번 설명을 해서 평균적으로 3번 정도 설명을 합니다. 3번 정도 같은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환자분들은 한 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설명을 많이 해드리면 오히려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설명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무리 의사가 투머치 토커라도 열심히 그냥 들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응급 상황이라서 설명할 겨를이 없다거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뭘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설명 의무라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환자는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분한 설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환자의 편을 들어주고 어떤 경우는 의사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단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서 거기 들어있는 종이를 다 읽어보고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읽어볼 때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읽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의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도 가끔 무슨 말인지 애매한 것들이 나오는데, 의료와 관련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료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수업을 듣고 배워야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유급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로 보고 배우고 인터넷 나무위키에서 배우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다면 보건의료인들이 지금처럼 빡세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간호대나 약대를 가야 되고, 그게 안되면 무슨 생명공학과나 생물학과나 비슷한 과라도 가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생략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경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안에 들어있는 감염된 신경을 긁어내고 소독을 한 다음 깨끗한 재료로 채우는 행위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경치료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경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조직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아 내부에는 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맥과 정맥과 콜라겐과 상아질 모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역적 치수염, 비가역적 치수염, 치수괴사, 근단성 치주염이나 근단 주위 농량이나 조직학, 해부학, 발생학, 치아 형태학, 치과 재료학 등 배경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관치료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복잡한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해버리면 환자분들이 치료 내용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글을 길게 써놓으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 줄 요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앉혀놓고 이제 신경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치의학 전공서적 대여섯 권을 꺼내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하고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시험까지 본 다음 시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에는 어떤 타협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서 단순화시킨다든지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진료 방법이나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할 때도 왜 이 치아는 치아 분할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발치 난이도 평가 방법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치의학 지식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이 사랑니는 누워서 났기 때문에 수술 발치로 들어가고 쪼개서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환자분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설명만 잘해주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IQ 200짜리 사람이 와도 치의학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면 진료를 받는 그 잠깐 사이에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리학과나 수학과에서는 천재가 나올 수 있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에서는 천재가 나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다면 의학이나 치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대한 내용을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가끔 설명 의무에 대해 오해를 하시고 모든 내용과 모든 가능성과 모든 대안을 다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법과 도덕에서 말하는 설명 의무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치료 방법을 선택
선택할 때도 모든 방법을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지금 케이스에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만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고, 부작용 등을 설명할 때도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든지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부작용 위주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몇 케이스 안 되는 아주 드문 케이스까지 이해를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학기 정도 전공 수업을 들으셔도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할 수도 없고 하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줄이고 비유를 들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도 듣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부 다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많은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며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모든 정보를 다 전달받는 것을 설명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적당한 선에서 잘 타협을 해서 전달받는 것이 환자분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생략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